안녕하세요. 오늘은 방울복랑금 잘 키우고 있는지 중간 점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보이는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지금 시기가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는 계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풍색도 아주 진하게 들어줄 만큼 계절에 빠른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기라고 해서 방울복랑금을 너무 급하게 키우다 보면 꼭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중간 점검을 꼭 하고 넘어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방울복랑금의 인기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른 다육이 신상품에 밀려가지고 조금은 뒤처지는 그런 느낌은 들지만 그 어떤 다육이보다 예쁜 품종이니까 꼭 한번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울복랑금 5월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작년 여름에 무너져 가지고 제가 이쪽 줄기를 거의 잎이 없을 정도로 줄기만 앙상에 남았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지금은 위에 부분을 잘라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줄기 한 부분을 잘라서 새로운 자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키 높이가 비슷해서 이제 향후 한 1, 2년 후면 거의 어느 정도 풍성한 모습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잎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옆에 있는 방울복랑금 무지 같은 경우는 잎이 튼실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쪽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작년 여름에 아무래도 심각한 그 데미지를 입어 가지고 아직까지 회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고요. 뒤에 있는 방울복랑금 무지 또한 작년 여름에 줄기 부분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잎이 많이 떨구더니 이제는 자리를 제대로 잡았는지 이렇게 예쁜 얼굴로 이렇게 알록달록 화려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방울복랑금 무지 같은 경우는 나이가 아주 많은 그런 품종이고요. 올 4월 초에 분갈이를 해줬고, 지금은 완전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새로운 잎들이 나면서 빈 자리를 메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분갈이만 제대로 해주어도 지금 어떤가요? 항상 이 비어있는 곳이 없을 만큼 빼곡하게 새로운 자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울복랑금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너무 분갈이 시기가 늦어버리면 꼭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방울복랑금 5월 관리가 왜 중요하냐면 5월에 뿌리를 제대로 활착을 시키지 못하면 장마 기간에 맞춰서 잎이 후두두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실 겁니다. 아마 경험을 하셨던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특히 방울복랑금 무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잎이 덜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100% 방울복랑금일 경우는 6월 여름을 견디지 못합니다. 뿌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절대 견디지 못하니까 5월 관리를 알려주는 대로만 관리를 한다 그러면 큰 문제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5월은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이 환기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환기와 물주기. 방울복랑금은 물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대표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물 시기가 조금만 늦어져도 하엽이 많이 지는, 그러나 이 방울복랑금 자체가 5월 이후부터 조금씩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하엽이 집니다. 하엽이 지는데 이게 물이 많아도 이렇게 하엽이 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질 때는 꼭 그 줄기 잎이 말라가는 끝부분을 잘 보십시오. 대부분 잎이 말라갈 때는 자구가 새롭게 태어날 때 그런 현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꼭 잎이 말라간다고 그냥 떼버리면 자구까지 같이 떼어지기 때문에 이 잎이 말라가는 그 부분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 방울복랑금은 5월에 꼭 살균제를 한번 쳐주셔야 됩니다. 살균제를 쳐주고 장마가 끝나고 나서 칼슘제를 한번 더 쳐주고, 이 칼슘제만 잘 쳐줘도 뿌리가 건강하게 이 자리를 잡고 뜨거운 기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장마가 끝나는 동시에 이 칼슘제는 한번 쳐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칼슘제를 쳐주지 않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쳐주는 게 좋고요.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이제는 분갈이를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자리를 잡아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울복낭금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서 키워야지만 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호할 수 있고요. 이 자리 이동을 아주 싫어하는 대표 품종입니다. 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리 배치를 수시로 바꿔주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바꿔주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울복낭금 한 자리에서 그대로 놔둬야지만 이 여름을 그나마 좀 쉽게 날 수 있지, 좋은 자리를 주겠다고 수시로 이동을 하면 환경에 적응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이 곧 잎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나쁘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자리로 이동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번식하기가 참 좋은 계절입니다. 번식을 하면 이렇게 자구가 바글바글 나오죠. 지금 적심을 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잘라주는데, 적심을 할 때는 꼭 이 가지 잎 아래에, 자르는 아래에 꼭 잎이 남아 있어야지만 성공 확률이 높고요. 뿌리가 빠르게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 뿌리 내리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사물이 들어서서 잘랐다 그러면 자구와 뿌리를 받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활착된 상태에서 키울 수 있는데, 지금 시기에 좀 잘라주면 뿌리가 좀 늦게 내리고 여름에 좀 힘들 수 있지만 분갈이 용토를 잘만 써준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새로 심어주는 그런 방울복낭금 같은 경우는 상토 비율을 많이 넣지는 마십시오. 상토 비율을 많이 넣게 되면 뜨거운 기온에 뿌리가 녹아내립니다. 녹아내리고 결과적으로 또 잎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방울복낭금만큼은 지금 분갈이를 한다 그러면 상토 비율을 2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분갈이를 해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양분이 부족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영양분은 대체를 해주면 됩니다. 칼슘제나 아니면 종합영양제 한 번 정도를 쳐준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영양분 때문에 이 방울복낭금이 성장하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가을이 접어들어서 분갈이를 한번 다시 상토 비율을 높이거나 아니면 피트모스만 100%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식물은 산성 토양을 좋아하는 식물이 있고 알칼리성 토양을 좋아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보통 다육식물 같은 경우는 그 중간 정도의 용토 성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한쪽에 치우쳐 가지고 상토는 상토 100%, 피트모스는 피트모스 100% 이렇게 심어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단 제라늄 같은 경우는 상토를 많이 쓰면 여름을 버텨내기 힘들기 때문에 제라늄을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피트모스와 이 마사, 그 다음에 뭐 다른 배습이 좋은 재료를 혼합해서 써준다 그러면 여름을 쉽게 날 수 있고요. 이 방울복낭금 같은 경우는 여름 분갈이만큼은 상토 비율을 너무 많이 높이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월 같은 경우는 저면간수로 풍부하게 물을 주면서 성장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전면간수를 할 때는 꼭 뿌리가 튼튼해야지만 뿌리가 튼튼해야지만 그 물을 다 흡수해서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참 말씀드리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5월 분갈이 같은 경우는 뿌리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분갈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뿌리를 너무 많이 제거를 하거나 뿌리 손상이 너무 심하면 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5월 분갈이는 흙 그대로 살짝만 털어주고 분갈이를 해 주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